안녕하세요. 친절한 체육쌤 유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체육교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봤는데요. 기억나나요? 체육의 5가지 영역을 소개했었죠. 건강, 경쟁, 도전, 표현, 안전 이렇게 5가지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강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영역에 해당되는 활동은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팝스, 체력 검사가 있겠고요. 이번 학기 수행평가 종목인 홈 트레이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의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예전에는 몸에 질병만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편안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대요. 몸과 마음 관계가 모두 안정되고 평안할 때 비로소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자,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통틀어서 일컫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체력이라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체력이 무엇이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딱 체력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체력이란 환경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설명이 너무 딱딱하니까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조회 5분 전 학교에 언덕길이 있죠? 학교 앞 언덕길을 멈추지 않고 우다다닥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체력입니다. 급식 시간에 종이 쳤어요. 급식 종이 쳐서 넘어지지 않고 급식 줄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체력입니다. 친구가 간식을 가져왔어요. 간식 먹을 사람 띠 했는데 재빠르게 반응해서 그 누구보다 먼저 띠 할 수 있는 능력도 체력입니다. 체력의 개념 어렵지 않죠? 체력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체력은 크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 체력은 건강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체력인데요.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동 체력은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력으로 순발력, 민첩성, 협응성, 평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건강 체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건강 체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바로 학생 건강 체력 검사, 우리가 팝스라고 부르는 체력 검사입니다. 팝스랑 연결을 해서 건강 체력을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팝스를 먼저 살펴보면 팝스는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의 약자인데요. 건강 체력 요소들을 주로 측정하는 체력 검사입니다.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해서 학교에 오면 측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 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나라의 학생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아직 5번 남았습니다. 화이팅! 저는 끝났거든요. 팝스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지방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아까 건강체력 4개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가 슬쩍 들어가 있어요. 바로 순발력입니다. 자, 이 각각의 체력 요소들을 아래에 나온 방법들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페이서, 스텝 검사, 오래 달리기 걷기라는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심폐지구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들에서는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심폐지구력을 알기 위해서 셔틀런을 실시하는 거죠. 지금부터 각 체력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이란 뭐냐? 심장과 폐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는지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쓰는 운동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횟수나 수치가 높을수록 심폐지구력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쓴다? 네, 셔틀런을 쓴다고 했죠. 자, 셔틀런. 우리 잘 알고 있는 노래죠. 이 음악은 셔틀런을 통한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정해진 20m 구간을 왕복하여야 합니다. 출발선의 대기에다 신호음이 울리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십시오.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신호음이 울립니다.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선에 한 줄로 서서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준비, 출발. 1단계. 처음에 실시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출발 지점에서 방송을 들어요. 출발 신호가 들리면 출발 신호에 따라서 출발을 합니다. 반대편에 보이는 콘까지 달려가는 건데 처음부터 빨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맞은편 지점에 도착을 하면 바로 돌아서 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시 띠 소리가 나면 그때 다시 원래 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걸 끝까지 반복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신호의 간격이 처음에는 띠 하고 한참 있다가 띠 하는데 뒤로 갈수록 띠 금방금방 빨라지는 거 알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빨라지니까 초반에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힘을 빼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셔틀런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단 경로, 첫 번째 경로입니다. 경로는 우리가 일자로 달리기를 원해요. 자, 콘과 콘 사이를 일자로 달려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달리거나 지그재그로 달리면 네, 경로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직선 주로로 가면은 가장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지그재그로 가면 더 긴 거리를 뛰게 돼서 여러분한테는 손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셔틀런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 하나 짚어줄게요. 우리가 원래 이 양발이 반대편에 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발만 넘어간다 하면은 물론 선생님이 살짝 봐주고는 있지만 원래는 네, 숫자로 세지 않아요. 셔틀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요령을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셔틀런은요, 맞은편으로 이동하는 동안 중간에 신호음이 울리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 거죠. 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맞은편으로 가다가 소리가 띠 들렸어요. 근데 나 아직 도착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한 번 실패한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건 아니거든요. 한 번까지는 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점수가 여러분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록이 점수가 되니까 일단 한 번 띡 울렸다고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근력은 근육이 내는 힘, 근지구력은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는가,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팔굽혀펴기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잰다고 했어요. 자,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들어 올릴 힘이 있다는 거, 여러 번 한다는 거는 내 근육이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팔굽혀펴기는요, 뭐 모두 다 잘 알겠지만 일단 주의해야 될 거 자세. 자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야 되죠. 엉덩이가 너무 올라와 있거나 너무 내려가 있으면 자세가 어긋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도 볼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쇠 봉을 사용하지 않죠.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그걸 쓰면 손목에 무리가 조금 덜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놓은 거거든요. 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방식이 달라요. 자, 남학생들은 온몸을 펴고 진행을 하지만 여학생들은 무릎을 땅에 대고 진행을 합니다.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순발력 볼게요. 순발력. 순발력은 얼마나 빠르게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50m 달리기나 제자리 멀리 뛰기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뭐다? 그렇죠. 50m 달리기요. 학교에 50m 달리기 트랙이 있죠. 거기에서 냅다 뛰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출발 신호에 맞춰서 땅 하는 소리나 혹은 호각 소리와 함께 가장 빠르게 달리면 됩니다. 이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여러분의 몸이, 그러니까 관절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는 종목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다들 해봐서 알겠지만 측정 기구에 발을 대고 무릎을 올리지 않고 몸을 앞으로 쭉 숙여줍니다. 양손이 다 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2초 동안 멈춰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두 번 측정을 하고 더 좋은 결과에다가 점수를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체지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체 구성이라고도 하죠. 신체 구성을 알아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지, 지금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이걸 위해서 신체 구성은 체지방률을 알아보는 건데요. 체지방률이라는 거는 너의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BMI라는 지수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BMI란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놓고 키를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60cm다 하면 1.6m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1.6을 2배 곱한 걸 분모로 놓고 분자에 자신의 체중을 놓으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BMI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BMI는 등급이 나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지, 너무 마르지 않았는지, 너무 과체중이 아닌지 정도만 나타내는 건데, 사실 내 몸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수치로 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과 체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루했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